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게 단순히 같이 오른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상승의 이유와 배경이 좀 다르다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 유입과 ETF의 기대감. 자, 그렇다면 XRP는 뭘까? 자, XRP는 실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입지를 넓혀가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현재 XRP 가격은 3,386원이고요. 전일 대비 1.5% 상승을 하면서 꾸준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고가도 3,399원, 저가는 3,312원.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기관 투자 유입이 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스테이킹 물량 증가와 함께 ETF 승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XRP는 금융 시스템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바이 금융 서비스청, 뭐였죠? DFSA죠. 자, 이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중동, 북아프리카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XRP의 글로벌 금융 채택이 실제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블랙록의 이 솔라나 XRP ETF 신청까지 거론이 되면서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더 커지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관 투자 흐름에 따라서 출렁일 가능성이 크지만 XRP는 점점 더 실제 금융 시스템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XRP는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과 연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XRP의 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사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예측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선,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듯이 XRP의 그 상승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어요. 바로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20만 비트코인이죠. 자, 약 175억 달러 규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주요 암호화폐, 이 커스터디 기업들과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간주하면서 전략적 비축을 수립하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기관과 정부 차원의 대규모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XRP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산이지만 자, 미국의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이런 움직임이 XRP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이 법적 지위를 강화한다면 XRP 역시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XRP는 이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XRP의 ETF 출시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비트코인의 이런 국가적 보유 움직임 그리고 기관들의 유입과 XRP의 이런 시스템 내 입지 확장, 자, 이 모든 흐름이 맞물려지면서 XRP의 강세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흐름이 나왔죠. 바로 블랙록의 움직임입니다. ETF 스토어 CEO 네이트 제라시가 블랙록이 솔라나 XRP ETF를 모두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솔라나 ETF는 조만간 신청될 가능성이 크고 XRP ETF는 SEC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신청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 자, 이게 시행에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이 XRP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됐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8만 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이후에 솔라나가 세 번째 ETF를 승인받을 경우에 이 알트코인 시장 전체가 급격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솔라나는 최근 트랜잭션 증가와 이 네트워크 확장으로 기관 관심이 높아지는 코인이기 때문에 ETF 승인 시에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 XRP는 이 다른 코인들과 달리 SEC와 이런 법적 분쟁이 변수를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SEC 소송을 좀 마무리하고 XRP가 비증권으로 확정이 된다면 XRP ETF 신청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거고요. 기관 투자들의 XRP 채택이 가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XRP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 만큼 ETF 승인 뇌 상승폭은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RP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계성, SEC 소송의 이 마무리 가능성, 블랙록의 ETF 신청까지, 자,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XRP는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전혀 다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XRP에 대한 글로벌 금융권의 움직임까지.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최근 24시간 동안 이 강제 청산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는 롱 포지션이 대거 청산된 반면에 XRP에서는 숏 포지션의 청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자, 이거는 XRP가 다른 자산과는 좀 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청산할 정도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7,799만 달러, 청산된 롱 비율은 70.44%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767만 달러, 청산 비율은 롱이 66.15%입니다. 자, 반면에 XRP는 1,060만 달러, 청산 비율은 숏이 50.43%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롱 포지션이 대거 청산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자, 반대로 XRP는 숏 포지션이 50% 이상 청산됐는데 이거 XRP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단순한 청산 규모를 넘어서 시장이 보내는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롱 포지션이 대거 청산되었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을 예상을 했지만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이 손실을 봤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한 차례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XRP에서는 숏 포지션이 강하게 청산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하락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반대로 뭘 했다라는 거죠? 손실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XRP가 하락보다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롱 청산이 많았다는 것은 대형 투자자들이 아직 시장을 완전히 밀어올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요. 반면에 XRP는 기관들이 점점 더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롱 포지션이 많았다는 것은 다시 숏 포지션이 쌓이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단기적인 조정을 주의하면서도 저점 매수 전략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요. 자, 하지만 이제 XRP는 현재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숏 포지션 이 청산 비율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XRP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최근 XRP의 그런 글로벌 금융 채택 증가와 ETF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 시스템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이 XRP가 중동 시장에서 공식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이 두바이 금융 서비스청 DFS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죠. 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선 이 두바이는 글로벌 금융 허브 중 하나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금융 허브이며 글로벌 기업들이 몰리는 핵심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의 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XRP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이 SEC와의 소송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 두바이에서 공식적으로 규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XRP가 금융 자산으로서 더 인정받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XRP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 암호화폐의 규제적 명확성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두바이에서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향후 미국을 비롯한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XRP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서 살펴본 대로 XRP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입지를 다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와 기관 투자 유입을 기반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XRP는 직접적인 금융 시스템 내 채택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런 흐름이 실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거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XRP가 3,394에서 95원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3,400원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만약 이 3,4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3,500원에서 3,600원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XRP 매집이 이어질 경우에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겠죠. 하지만 이 3,400원에 실패를 한다면 다시 이 3,300원대 이 지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락 시에는 3,250원까지 조정 가능성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현재 글로벌 금융 채택이 진행 중인 만큼 큰 하락보다는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차트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목표가 여기 아니잖아요. 여기 아니죠. 그리고 여기 아니에요. 더 높은 곳에 우리의 목표가 있죠. 지금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흔들리고 여기서 흔들리고 계속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목표까지 가기 전까지 이 모든 흐름들은 다 제가 뭐라고 하죠? 소음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